네, 안녕하세요. 투엔츠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유니티. 네, 유니티 지금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안 좋았군요. 네, 그리고 코멘트가 음, 저는 되게 별로였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도 좀 별로였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실적 발표하고 빠지고 있어요, 유니티가.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별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빠진 것보다 더 빠져야 맞지 네, 않나? 더 빠져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주주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좋은 내용도 많아요.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파이낸셜 데이터를 제가 최근에는 좀 많이 스킵을 하는데 실적 분석에서 네. 이거는 가져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번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609밀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YY 35%, QOQ 12%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숫자 네, 아닙니까?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숫자죠. 다음에 에비타도 아주 훌륭하게 나왔습니다. 뭔가 예전에 언급했던 네, 자기들의 가이던스를 잘 지켜오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런 것 네, 같죠. 예, 그래서 30% 마진이에요. 벌써. 음. 그래서 3Q 그 저번 분기만 해도 23%였는데 한 분기만에 거의 7%포인트 마진이 올랐고 프리캐시 플로우는 조금 떨어졌지만 어찌됐든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아주 좋다. 괜찮은데? 네. 내실을 다 잡고 있다. 내실을 다 이런 잡고 인상이 있다.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특수성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웨타 디지털 관련된 건데 이게 그 공시도 나왔어요. 네. 웨타를 이제 매각을 하겠다. 샀던 걸 다시 팔겠다. 네, 샀던 걸 팔겠다. 근데 이때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웨타 디지털 인수했을 때 주가 엄청 빠졌거든요. 네네 맞아요. 엄청 비싸게 샀다고. 돈을 많이 줬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웨타 디지털이 21년에 그렇게 오래도 아니죠. 네. 1.6빌리언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네, 1.6빌리언 주고 인수를 했는데 네. 인수하면서 이제 웨타 디지털의 기술을 다 유니티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네, 인수를 한 거니까 아예. 자, 근데 23년 12월에 이번 분기죠. 저번 분기죠. 그래서 4분기 그때 때. 4분기 때 웨타 디지털과 계약 종료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그런 그 웨타 그 VFX 네. 팀이 있어요. 그 반지 제작 만든 팀. 그 팀이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유니티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독립된 웨타가 이제 우리끼리 하겠다. 다시 어쨌든 매각을 한 거니까. 그래서 유니티한테 다시 팔았던 이 소유권 있죠. 기술. 네. 기술 소유권을 다시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99밀리언입니다. 네, 영구 계약을 구매를 한 거죠. 우리 이거 언제든 쓸 수 있게 해줘라. 99밀리언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매출과 에비타에 이게 포함이 됐다. 전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발라보시죠. 이 숫자를 발라보면 이 매출이 원래 609밀리언이었는데 이 웨타를 제외를 하고는 510밀리언입니다. 그래서 510밀리언이고 510밀리언이면 YY 12%, QOQ로는 마이너스 6%. 그리고 그 아이언 소스 제외한 거를 빼면은 YOY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 분기에 갑자기 가이던스를 안 줬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때 2분기 때 23년 가이던스를 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산을 했을 때 540에서 550밀리언이 4Q에 뽑혔어야 돼요. 근데 510밀리언이면은 사실 YOY 그 프로포마 기준으로 YOY랑 QOQ 다 마이너스인 거고 다음에 가이던스도 못 맞췄다라고 달성을 못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소유권을 그대로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매출이 전부 다 에비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비용 없이 나온 예, 거니까. 비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99밀리언을 온전히 빼야 됩니다. 그래서 웨타를 제외하고는 84밀리언. 그러니까 마진은 16%. YOY로는 7%포인트 빠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웨타 디지털을 제외를 하면은 그렇게 좋은 숫자냐? 아직까지 턴어라운드 없이 빠지고 있는 숫자가 아니냐? 일회성을 따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문별로 보시죠. 네. 부문별로 보면 크리에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290밀리언으로 YOY 47% 성장을 했습니다. 잘했네요. 근데 여기에 웨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웨타가 다 들어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웨타를 빼면은 YOY 마이너스 4%고 QOQ로는 플랫한 겁니다. 그래서 좀 코멘트를 보면 그 포트폴리오 재배치라고 하는데 이게 그 PS 사업부 자기들 중단하고 그 파트너사한테 넘긴다 그랬죠. 그다음에 UGS랑 웨타 이런 것들 다 재배치하는 걸로 인해서 성장을 못했다라고 했고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코어 구독은 YOY 18% 성장했다라는 게 변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로우 솔루션 여기에 이제 아이언 소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로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YOY 26%, QOQ로는 10% 빠졌는데 프로포마 기준으로는 YOY도 플랫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고 이게 런타임 피 도입 효과가 있었다. 그때 한창 그 개발자들이 난리 났던. 아, 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변명을 남겼습니다. 이 시장 경쟁 심화라는 게 사실 되게 크리티컬한 게 원래 유니티가 그 시장 점유율도 좋고 굉장히 그 시장에서는 나름 잘했었어요. 그로우 솔루션이 QOQ로 마이너스 나도 우리 경쟁사보다 잘했다라는 게 이제 그나마 까방권이 됐었는데 이번 분기에 경쟁사들이 훨씬 좋은 숫자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도 조금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는데 점유율을 뺏기고 있군요. 예,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테이블로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주주서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주서한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저는 핵심이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네, 없었다. 제가 이걸 보고 서퍼님한테 네. 카톡을 했었는데 네. 야, 이거 정말 왜 이러냐 얘네 이러면서 네. 일단 우리의 코어 비즈니스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략적 포트폴리오라고 부를 거다. 네. 그러니까 코어 비즈니스가 이 코어 비즈니스에는 엔진, 그 소프트웨어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리고 수익화 사업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 네.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인더스트리, 그 크리에이트 솔루션에서 그 디지털 트윈 같은 거죠. 인더스트리로 좁혀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언급한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비전략 포트폴리오라고 부를 거고 이거를 다 철수할 거다, 사업을.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말한 전략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만 보고할 거래요.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제가 그 아이언소스 인수한 것도 그렇고 웨타 인수한 것도 그렇고 그 매출이랑 이런 것들이 성장이 안 되니까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인수하고도 안 되니까 갑자기 아, 우리는 핵심 사업만 보고를 할 거고 이제 비전략 포트폴리오를 다 제외를 할 거니까 앞으로 매출 안 좋을 거야. 이 원래 이 매출에 잡혔던 것들을 다 우리 철수할 거니까. 약간 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꼼수 머리 굴리는 게 계속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전략 포트폴리오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이던스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안 좋죠. 약간 자본 배분의 실패네요. 맞아요. 네. 자본 배분의 실패죠. 그래서 아, 이게 CEO나 CFO나 되게 별로다. 이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근데 CEO도 바뀌고 그랬었죠. CEO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임시 CEO가 이번 분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재무를 위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고 제가 이거는 그 커뮤니티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이번에 25% 직원 감축 또 했었어요. 그 외에도 클라우드 호스팅 비용 절감, 사무실도 통폐합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최적화. 뭐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쓰고 있는 구도 뭐 PDF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엑셀 것들 이런 예, 것들. 꼭 필요해 이러면서 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은 첫 분기까지 완료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이 비전략 포트폴리오가 매출이 있어도 그 수익성이 전혀 없어서 없었는데. 적자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에비타 로스를 내고 있는 비전략 포트폴리오를 다 줄이고 주식 기반 보상 등의 비용도 함께 줄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줄이겠다라는 거고 성장 관련해서는 포트폴리오 및 비용 구조 재설정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넥스 스텝은 다시 매출 성장을 재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개발자 고객이랑 커뮤니티 전반에서 사용자 참여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유니티 6는 이제 올해 좀 하반기에 나올 신제품이에요. 유니티 6와 생성적 AI 제공, 이거 그때 얘기했던 그 AI 툴들이죠. 이거를 확대함으로써 좀 마켓 시어를 다시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그 리얼타임 3D 기술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다. 그래서 올해 말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지속적인 성장 모델을 공유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그 줄일 거라는 거죠. 특히 보고되는 숫자가 매출이 확확 감소할 거예요. 앞으로도. 다 철수할 거니까. 예, 철수할 거니까. 이거 제가 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틀린 것 같진 않아요. 방향성 자체가 틀린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유니티가 받고 있는 지금의 시가총액 대비 이 숫자를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비쌀 수도 있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매출이 막 그래도 500에서 700밀리언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그래도 이거는 좀 저평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상 이제 다시
한 400 정도로 400에서 300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 이 가격은 과연 정당화될 것인가? 그게 이제 이 기업을 보는 핵심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 네. 계속해서 에비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네. 1년 동안 에비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유니티 주주분들이 바라는 거는 흑자보다는 매출 성장일 거예요. 매출 성장이 확확 올라가야 이제 적자도 그냥 유니티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엄청난 흑자를 바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타임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를 원하지 안정화되면서 수익 창출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당연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얘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것 같고 그게 틀린 방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쵸. 저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유니티가 보였던 이 앞전의 행동들, 그러니까 웨타 디지털을 해왔던 인수하고 자본배분들. 예, 아이언 소스를 인수하면서 뻘짓을 하고 있는 이걸 봤을 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그 최근에 인력 재배치도 확 다 없애고 사무실 통폐합 쫙 하는 것도 그 남아있는 직원들이 과연 이 비전에 동의를 하면서 좀 으쌰으쌰 할까? 그러니까 그쵸. 저희 회사가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직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과연 이럴 때 직원들이 힘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뭔가 그 기업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앞서 했던 자본 배분 결국 돈을 써서 뭔가를 하려 했는데 결국엔 그게 약간 어느 정도 실패로 지금 판명이 됐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잘못 쓴 거고 그 잘못 쓴 돈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결과를 맞이할 때 지금의 시가총액이 맞냐 라는 관점이 지금 저는 딱 맞아요. 드네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주주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컨퍼런스 콜에서 바로 거의 Q&A로 들어갔습니다. 네, 바로 Q&A로 들어갔고, 자 사실 내용이 막 그렇게 엄청난 내용들이 없어요. 왠지 딱 아실 거예요. 자 일단 바로 CEO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임시 CEO를 맡은 지 5개월이 됐는데 현재 지금 너가 바라보는 유니티는 어떤가? 그리고 차후 CEO는 누가 될 것인가? 임시니까.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내가 입사했을 때보다 지금 5개월이 된 지금 시점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낙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겠다. 일단 포트폴리오를 집중시켰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업들 다 정리했고, 이 포트폴리오를 집중시킨 거에 대해서 훌륭한 피드백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 되게 계속해서 얘네가 강조하는 게 PS 사업부 있죠. 네. 새로 바꿨다는. 예, PS 사업부를 원래 얘네가 하던 거를 얘네가 철수를 하고 이 캡제미니라는 대기업한테 넘긴 거거든요. 이 캡제미니와 발표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업계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 그래서 훨씬 더 간결한 비용 구조를 이미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확장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3년 자체가 우리한테는 매우 어려운 해였다. 그러니까 시장도 다운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시장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재설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강력한 재무를 볼 것이다. 이게 되게 사실 저는 계속해서 엠페이즈랑 비교가 되는데 엠페이즈 사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를 예상한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엠페이즈는 그거를 엄청 납득되게 얘기를 했어요. 숫자 기반이니까. 예, 숫자를 기반으로 얘기했어요. 뭐 재고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 1, 2분기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언더십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고 계절성이 몇 % 정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 매출이 이 정도 인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얘네는 얘기하는 거는 하반기엔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말이었고요. 재설정 이후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라. 일단 첫 번째 단계가 포트폴리오를 재설정하고 비용 구조를 단순화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핵심 비즈니스인 엔진, 클라우드, 수익화에 집중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하는 거였죠. 이게 인더스트리 부분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약 25% 정도를 해고를 해야 됐다. 이제 어찌됐든 이런 괴로운 과정을 맞추고 건전한 재무 상태로 이제 단순화가 된 거죠. 사업이. 이 상태에서 다시 수익 성장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목표인 거고 좋은 소식은 올해부터 이 단계가 시작된다. 이미 고통스러운 거는 다 끝났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수익성을 유지 및 확장하는 동시에 매력적인 매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방향성 이런 게 저는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앞서 했던 웨타 디지털 또는 아이언소스 인수에 이어서 새로운 의사 결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비용 다 줄이고 우리가 투자해봤자 수익 안 나오면 다 줄이고 근본에 집중하자라고 두 번째 의사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맞습니다. 이제 사실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펀더멘탈을 알면서 맞아요.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엠페이지처럼 어떤 숫자를 이제 제공해 준다던가 디테일한 뭔가를 제공해 주면서 의사결정하는 거랑 이렇게 뭔가 좀 더 우리의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결정이랑은 좀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만약에 지금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디테일한 숫자를 다 얘기를 줬다면. 했으면은 주가가 올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방향은 아예 반대였을 거예요. 제 의견도 그렇고.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되게 모호했어요. 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CFO한테 질문을 한 건데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이 손실을 발생시키는 비전략적 사업을 없애는 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동시에 이제 전략적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려는데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비전략적 사업을 없애는 것과 핵심 사업을 키우는 거의 그 자본 배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마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근데 이제 CFO보다 CEO가 갑자기 먼저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핵심 사업. 비전략 사업은 우리한테 해자가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24년 EBITDA, 그러니까 24년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됐다. 그다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영역에 완전히 자금을 지원할 거다. 그다음에 CFO도 완전히 동의한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를 했는데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사업 다각화 실패하고 기존 거 성장에 자금 다 쓰자. 맞아요. 그것만 해도 바쁘다.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내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가격 정책 이걸 보고 또 엠페이지 같은 게 이제 가격 정책 결론적으로는 가격 정책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엠페이지 가격 정책과 또 좀 다른 내용이었고 뭐 제가 당연히 엠페이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향이 있을 수 있어요. 편향입니다. 편향. 다음에 이제 하반기 성장을 자신한 이유는 런타임 요금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게 너네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단기간적으로는 그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입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되는 거냐? 아니면 유니티 6의 출시인가? 아니면은 인더스트리나 그 외 요소가 뭐 플러스 되는 건가라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런타임 요금은 하반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성장 가속화를 확신한 이유는 뭐 백엔드 혁신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디테일한 내용은 없었고 굉장히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 절차를 거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성장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시장도 좀 도와줄 거다라는 내용. 다 결론적으로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 그러니까 그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서 경쟁사들이 굉장히 좋은 숫자를 발표를 했는데 너넨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로우 솔루션에서는 더 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몇몇의 경쟁자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수치를 보고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통합 작업에 바빴기 때문에 성장에 어떻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갭이 생긴 거고 이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회복할 공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을 말해달라고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가 좀 답답하죠.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죠. 지금 뭐 마켓 셰어가 어느 정도고 맞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그럼요. 이 정도의 몇 퍼센트 포지션을 갖고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유니티가 제일 좀 걸리적거리는 경쟁사인 아이언소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러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아무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비전략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 이거를 딱 보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니티가 뭐 하드웨어 같은 거를 하면은 하드웨어는 당연히 유니티의 강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경쟁적인 가격을 고객에게 제공할 만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우리한테 그 해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실행하지 않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고객에게 독특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뭐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호스팅하는 레이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우리의 강점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이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자체가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중국에
대한 건데 중국이 이번에도 당연히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 외 엔진에서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우리 중국의 핵심 성장 YOY 18%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 분기에 중국의 게임 광고 비용이 성과가 좋았다는 소식이 있다. 이건 경쟁사에서 나온 거죠. 4분기에 너네는 왜 안 좋았던 건지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앞으로 유니티에게 좀 더 이야기를 해줘라. 사실 유니티가 그 중국에 굉장히 힘을 줬었어요. 그쵸. 유니티 차이나라는 그 조인트 벤처도 있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중국은 다 중국 제외 몇 프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여러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크리에이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의 고객이 중국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있으면 중국의 개발자가 게임을 만들어서 중국 내수를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중국 게임이 아시다시피 그 정부에서 제재가 있어요. 한번 했었어요. 네, 제재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내에서 중국 개발자가 게임을 만드는 건 크리에이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로에서는 중국 내 비즈니스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고객이 중국의 비즈니스를 반영하는 거. 중국 사람이 만든 게임을 해외에서 판매를 하면은 이거는 그로우예요. 네, 이거는 그로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 중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지 여기선 잘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게임이 글로벌리 인기는 많으니까. 맞아요. 재미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 포트폴리오 축소 그리고 비전략 비즈니스가 어떻게 기업을 변화시키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가 어떤 기업이 될 것이냐. 그리고 캡제미니 파트너십에 따른 PS 사업부는 어떻게 생각하냐. PS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PS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PS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디지털 트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거를 좀 3D로 직접 우리가 만들지 않고 가상의 환경에서 구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던 회사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니티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유니티가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PS 사업부인데 이거를 하려면은 당연히 뭐 마케팅도 마케팅이고 얘네는 원래는 그 게임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케팅이랑 이 설계를 하는 그 인력 그리고 R&D도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PS 사업부를 보면은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남들한테 시키는 게 훨씬 더 혜자가 있는 사업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기업한테 이 디지털 트윈을 설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유니티가 하는 것보다 전문 기업, 그러니까 뭐 디자인도 필요할 거고 UI, UX도 더 잘 만드는 것들도 필요할 거고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깊은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디자인하는 애들 있으니까. 네, 근데 유니티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지 이런 거를 디자인해주는 애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철강으로 가든 건설로 가든 유니티는 그러면 건설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철강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건 우리에게 혜자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부한 관점에서 이 디자인이랑 이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주는 건 우리한테는 전혀 혜자가 없다. 그래서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파트너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이거를 유럽의 대기업인 캡제미니한테 맡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소프트웨어만 좀 더 훨씬 더 그 발달을 시키면은 얘네는 워낙에 인력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PS 사업부는 더 확장이 더 빨리 되고 결국에는 얘네한테 더 수익성이 더 좋게 된다라는 거지. 얘는 소프트웨어는 수익성이 높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엔페이지는 제품만 만들겠다는 거죠. 설치는 썰런이 하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엔페이지가 설치까지 하면은 그 각 기업에 대해서 각 그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설치업자한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처음에 발표했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산업 내 고객사들도 굉장히 좋은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주 사안에서 인더스트리가 게임보다 더 큰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라. 사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단 명품 쪽에서 되게 수요가 많아요. 왜냐면 그 예를 들어 루이비통이라고 하면은 루이비통의 서울에서도 막 몇 개 매장이 있잖아요. 뭐 더현대에도 있을 거고 뭐 신세계에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엄청 비싼 보석이나 명품을 각 매장마다 재고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어디에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와서 재고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건데 그렇죠. 이거를 3D 환경에서 제품을 확대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입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3D 환경에서 구현을 하고 마음에 들면은 그 본사 여기 재고가 이렇게 바로 배달이 되는 굉장히 효율적인 비즈니스죠. 그래서 이런 명품 쪽이나 의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되게 좀 좋은 내용인데 제가 유니티 자체를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드는 거는 하나의 시각화 계층이라는 게 되게 포인트 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그 디지털 트윈 설계하는 거죠. 네, 오토캐드를 조금 비교를 했으면은 오토캐드를 쓰는 고객들은 $5,000짜리 워크스테이션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오토캐드를 갖고 있고 상대도 오토캐드가 갖고 있어야 이 오토캐드 내에서 호환이 돼가지고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같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3D 모델을 비교를 하면서. 근데 웹브라우저나 아이패드 그리고 심지어 휴대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할 때는 우리의 솔루션이 최고의 솔루션이다. 우리만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가 제공해 줄 때는 맞아요. 우리가 더 좋다는 거죠. 여기서도 말하지만 웹브라우저, 아이패드, 휴대폰과 같은 경량 장치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화형 3D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항공우주 이런 데에서 AR, VR을 통해서 일종의 교육, 원자력 이런 거, 파일럿을 기르거나. 예, 맞아요.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군사 그렇죠. 이런 쪽에서 직접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몰입형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쪽에 수요가 많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유니티를 샀을 때 옛날에 샀을 때 저는 당연히 이거 하나 보고 샀어요.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기회가 여전히 많다. 그리고 지금 원래 우리가 이것저것 욕심이 많았지만 다 줄이고 그 차기에 투입할 자본은 다 인더스트리 쪽에 들어간다 라는 내용이었죠. 다음에 이제 그로우 솔루션 측면에서 경쟁사들과 그들의 광고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는 속도 차이 사이에 격차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말한 내용이랑 비슷한 거죠. 이 그로우 솔루션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 기회인데 이거를 격차를 메우기 위한 생각이 뭐냐. 여기서도 좀 애매한 내용인데 기술 측면에서 많은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스택 그리고 데이터 조작 능력 이런 것들 모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아이언소스랑 유니티 합병을 완료하고 나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그냥 순이익으로 인식시키는 것보다 여기서 번 돈을 다시 재투자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뭐 그래서 뭐 지켜봐 달라라는 내용인데 사실 저는 그간 유니티가 주주들한테 그렇게 신뢰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나?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CEO도 사실 부재 상태잖아요. 그렇죠. 임시니까. 넥스트 CEO가 되게 중요한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CEO가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유니티의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뭐 방향성 자체는 어찌됐든 설정은 된 것 같아요. 이 방향으로 가야 산다. 그리고 저도 틀린 것 같진 않아요. 그 방향성 자체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 방향성으로 가려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사실 기업을 진짜 펀더멘탈 너무 잘 알아야 될 텐데 맞아요. 그 정도에 대한 확신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그 앞에서 주주서안 읽으면서 앞으로 비전략 포트폴리오를 그 실적 발표에서 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에서 정말 코웃음이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한 진짜 마이너스 한 17% 이렇게 찍었다가 그리고 뒤에서 그나마 조금 달래기를 했죠. 우리 이제 잘할 거고 인더스트리에 되게 잘 포커싱 할 거고 그래서 한 마이너스 8% 이렇게 마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도 계속 쭉쭉 빠지고 있는 게 그 자체가 투자자들이 뭔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추천을 드려도 뭐 팔아라 사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주주분들 조금 뭐 속상하시겠지만 뭐 제가 더 속상합니다. 그쵸. 데니버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예, 뭐 더 DNMR 속상해요. 뭐 여러 가지 저도 뭐 엠페이즈 마이너스 거의 한 50% 찍고 왔는데 뭐 50%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플러스 80%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몇 년을 투자했는데 뺏긴 거죠. 네, 플러스 8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간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저는
뭐 기업을 믿고 계속 함께 하기로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기업을 잘 알아야 돼요. 그만큼 믿으려면. 맞아요. 예. 잘 믿으려면 알아야 되는 예. 거니까. 그래서 이번 실적 숫자가 좋은데 왜 빠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앞으로 유니티의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고민을 해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